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탐지수 살펴볼 텐데요. 지난 방송에서 40 거의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리고 30대 후반까지도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깨를 쭉 펴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중립 구간 안에서 47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기로는 조금 더 탐욕 구간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나아지고 있다는 데에서 이 고무적인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현재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24시간 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1.87% 늘어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물론 24시간 전 대비해서지만 그 사이에 약간 또 눌림이 나타났었죠. 급격하게 하루 사이에 늘었다는 것도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7일 전보다 0.2% 정도 시가총액이 늘어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그래도 회복을 했다는 데에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탄력성이 괜찮구나, 회복력도 어느 정도는 받침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자금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ETF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지난 금요일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순유입이 된 자금의 양을 뜻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6억 2,500만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주 초반에는 사실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순유출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조금 밀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목요일에 약간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더니 금요일에 폭발적인 순유입세를 기록했죠. 이 하루 동안에 들어온 자금으로 주 초반에 아쉬웠던 흐름을 다 만회하고도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금요일 덕분에 주간 기준 순유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뒷받침이 되다 보면 우리 시장에는 동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시장에 월요일부터 갑자기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보신 분들,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지? 라는 거 느끼실 것 같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방송 직전에는 8만을 훨씬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1시간 전 대비해서 더 크게 0.96%, 거의 1%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XRP는 0.38%, 솔라나까지 0.6%.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은 일단 오전장 안에서 확실히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내림세를 보여주는 코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아침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이렇게 힘을 보여주면 우리도 기운이 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이 안에서의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가 지난주와 좀 비슷하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혹은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이면서 다시 한번 실망을 줄지 제 관점 이번 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었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 상승률이 미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오전 9시를 기준으로는 1.6%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만 달러를 이제는 진짜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까지 오늘 하루 동안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안에서 전문가님은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실까요?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전문가님을 반기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달봉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5월달 달봉이 지금 갱신된 지 약 4일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달봉 갱신되고 나서 그리고 저는 꽤 한 번은 꼬리를 달고 나서 상승을 할 줄 알았지만 일단 달봉 갱신 이후에 꼬리 없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곤 있습니다. 꽉 찬 양봉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지금 2달 연속 양봉이 시작됐을 때를 보면은 딱 2달 상승이 나오고 끊긴 경우가 몇 번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봤을 때도 지금 약 3달 정도 양봉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도 2번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VPVR로 체크를 하더라도 지금 달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을 제외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크게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봉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주봉이 오늘 또 갱신이 됐죠. 그래서 주봉이 갱신된 이후에 움직임을 한 번 더 볼 건데 지난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하락을 할 듯이 보였지만 결국에 도지 캔들로 마무리가 됐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도 상승 그리고 하락에 대한 우리가 그런 부담감도 많이 줄여두고 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힘을 조금 더 이어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날봉에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현재 구간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 추세라는 게 보통 상승과 그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돌파를 함으로써 결국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였고 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의 추세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잠깐 오프닝 때 봤던 우리가 피어앤그리드 공탐 지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중립 구간에 있고 우리가 공포 그리고 극단적 공포에서도 오래 머물렀던 만큼 이 구간에서도 물량들이 많이 모였고 지금은 분출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스닥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봤을 때 현재 자본시장 이 전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5월달에도 수익률은 꽤 좋았었고 항상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이번 주는 당장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여기서 지난주 월요일에 상승이 나오고 이 쭉 빠져줬던 게 사실 지금 올리기 위한 하나의 하락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 당연히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추세를 돌리기 위한 하락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렸다가
곧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리는 그런 추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위에서 본다면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꽤나 높은 캔들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볼륨 프로파일로 아까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조금 더 매물대가 모여있는 주의해야 될 구간은 어느 정도 라인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딱 제일 주의해야 될 구간은 현재 저는 이 회색깔 박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구간 안에서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이 나왔을 때도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 타임에서 본다면 이 구간, 결국에 비어있는 구간에서 여기를 채우고 나서 그대로 뭐 상승을 이어나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2주에서 3주 정도 한 번 더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갈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고점은 우리가 85K 정도? 와, 그러면은 결국에는 85K까지는 한 번 더 도달을 하고 그때 다시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와, 좋습니다. 일단은 80K를 돌파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여기에서 살짝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85K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시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이번 주에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더리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비트가 움직여준다면 이더리움은 더 크게 움직여주겠지라는 게 투자자들의 바람, 기대 정도 네. 되잖아요. 이 기대를 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지금 우리가 뭐 달봉갱신부터 좀 먼저 보면은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내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의 차트가 조금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 상승 이후에 되돌림도 꽤 깊게 들어왔고 네.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결국 비어있는 구간까지도 갭을 메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고점을 그렇게 높인다라는 느낌 받지 못할 겁니다. 거래하시는 네. 분들도. 근데 지금 주봉상에서 수렴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뭐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결국에 우리가 수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고점이라는 부담감이 온다면 이더리움이 그때 흐름을 이어받아서 저는 이더리움이 상승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여태까지 이더리움의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매번 똑같은 저항선에 부딪히는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확실히 그러면 한 2,400, 2,500까지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2,500불 정도는 좀 쉽게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지금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고점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고점을 높이다가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내린 구간이기도 했지만 네. 결국엔 다시 한번 수렴을 돌파를 하면서 뭐 날봉 그리고 더 상위에서도 봤을 때도 추세를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자리에서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 공백이 더 많이 보이는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 구간이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지 여기를 지금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에는 굉장히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는 딱 2,400불 정도. 여기만 좀 세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는 충분히 이더리움이 잡아먹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볼륨 프로파일로 보더라도 윗부분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진입을 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시원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차트 흐름 이더리움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를 조금 돌파했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고점을 자꾸자꾸 낮추는 듯한 수렴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K 그 이상의 안착만 해준다면 이더리움은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다. 전문가님의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까지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부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알트단에서 이번에 조금 우리의 시선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트텐서 같이 보자고 하시는데 네, 이 맞습니다. 코인은 지난번에도 한번 굉장히 급등했었던 코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크립토 시장을 봤을 때도 상승률이 지금 3위 안에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텐서를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너무 자리가 저는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이 저점 기준으로 잡고 국내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여기에 당연히 뭐 비어 있는 구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네. 지금은 이 구간을 채우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전체 상승분에 우리가 보통 황금 비율이라고 부르는 618까지도 되돌림 좀 나와줬고 근데 여기서도 그냥 뭐 콕 찍고 그다음 바로 반등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봤을 때 우리가 꽤 긴 시간을 횡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이 구간 뭐 거의 한 달간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고 있는 맞습니다. 걸까요? 날봉 기준인데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는 거 지난주에 비트 텐서가 상승을 보이면서 뭐 한 번 더 알트 시장들에 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 이번 주에도 비트 텐서가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률 5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알트코인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지난주에 비트 텐서를 체크를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여러분들이 뭐 매수할 자리를 찾는다든지 뭐 눌림을 그렇게 찾아보시면은 분명 비트 텐서는 충분히 전 좋은 수익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비트 텐서 지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비트 텐서가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에서 되돌림을 딱 끝내고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트 텐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AI를 조금 모멘텀으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죠. 이 기대감이 비트 텐서에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괜찮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침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괜찮다는 전문가님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코인으로 넘어가시죠. 이번에는 퍼치 펭귄 살펴볼 텐데 요즘에는 또 밈코인이 갑자기 날아오르는 모습들이 맞습니다. 나타나요. 펭귄에게도 날 수 있다라는 걸 심어줬던 퍼치 펭귄이었는데 맞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네, 저는 지금 밈코인들 상승이 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사이클을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 섹터가 가장 먼저 출발을 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디파이 그리고 그다음에 뭐 레이어가 따라온다든지 이런 섹터들이 따라왔는데 최근에 도지코인 을 시작으로 지금 뭐 퍼치 펭귄 그리고 뭐 다른 우리가 뭐 밈코인들을 보더라도 뭐 페페를 보더라도 지금 추세를 전부 다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치 펭귄 날봉 기준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 긴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도 뭐 85%뭐 보유하셨던 분들도 이거 하락이 너무 깊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봤을 때도 결국에 저는 추세는 조금은 돌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지금 코인들 중에서도 뭐 밈코인들 중에서도 그냥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 상승이다 혹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오는 와중에 밈코인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밈코인의 강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퍼치 펭귄은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도 15원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20원 정도도 저는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달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퍼치 펭귄 같은 경우는 20원까지도 돌파를 하면서 큰 추세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퍼치 펭귄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점을 다지고 나서 올라온 그 높이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원까지 간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리가 많지 않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도 신규 접근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자리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뭐 매수하기 나는 그래도 20원 넘어가면 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눌림을 파악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난 진입 포인트를 찾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우리가 20원짜리를 지지를 했을 때 여기까지의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잡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퍼치 펭귄은 우리가 차트를 좀 내려가서 보더라도 지금 추세를 만들면서도 물량을 모으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지금 자리도 충분히 뭐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퍼치 펭귄 강세를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위 타임프레임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한 상승 패턴을 그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단식 상승을 보여온 만큼 지금 쉽사리 그렇게 밀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 일단 20원 부근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목표로 삼고 가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요.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20원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이 타이밍을 내가 혼자서 못 잡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다 잡아주고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을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치 펭귄 이전에 조금 더 두각을 나타냈었던 도지코인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도지코인에는 조금 더 기대감들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대감이 조금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동력이 될까요? 네, 저는 도지코인이 우리가 이제 밈코인을 했을 때 가장 대표하던 코인 중에 하나였었고 옛날에 뭐 대장이다라고 하면은 도지코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지코인의 우리가 상승 배경을 보면은 결국에 얘는 다른 밈코인들 대비해서 저점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봤을 때 24년 저점을 이번에 2월 달에 하락이 나왔을 때도 결국 이탈을 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진짜 뭐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봤을 때 밈코인들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이 굉장히 긴 횡보를 보였습니다. 정말 재미없었고 가격 변동성도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지금 돌파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캔들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밈코인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뭐 많은 기대감들이 도지코인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구대장 그리고 밈코인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도지코인도 사실 이번 주에는 꽤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밈코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되게 많습니다. 뭐 더블 이프도 있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월드 파이낸셜 뭐 굉장히 많은데 뭐 그쵸. 트럼프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대장격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도지, 뭐 퍼치 펭귄, 뭐 페페 이런 우리가 강세를 보였었던 대장격 밈코인에 집중을 하시는 게 이번 주에 꽤 거래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알트단에서 섹터별로 전략을 가져가되 그 안에서의 대장을 조금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도지코인도 지금 한 업비트 기준으로는 168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가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이 정도 라인까지 갈 것 같다라고 좀 가늠을 해보신다면요. 저는 200원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그러니까 거래도 뭐 굉장히 많았었고 지지였던 부분이 저항으로 바뀌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뭐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코인입니다. 좋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라인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유의하셔야겠죠. 달라지는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은 내용에 너무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유연성도 갖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연성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실시간 분위기들 같이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지표들이 나올 것인지 어디에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은지까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주를 마무리할 때 또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두고 조금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전문가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지난번 FOMC를 봤을 때도 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뭐 그 중에서도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많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고용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한국 시간으로는 5월 8일에 발표가 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뭐 그 전에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뭐 금요일 이후에 그런 뭐 변동성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주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지 않나. 최대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우리가 뭐 무던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뭐 지난주에 파월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표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지표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리고 9시 30분에 발표가 된 직후에 뭐 비트코인 그리고 나스닥이 어떻게 가격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것만 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가 뭐 주말간 그리고 이번 달 어쨌든 우리가 초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달도 꽤 평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리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지표가 잘 나오면은 뭐 시장이 떨어지고 지표가 안 나오면 뭐 시장이 상승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지표 나오는 대로 그냥 뭐 정말 뭐 고용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장 잘 돌아가네. 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후퇴를 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냥 경기 자체에 집중하자라는 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캐비너 씨도 뭐 아직 연임 전이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의 발언을 봤을 때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표 관련해서는 일단 지표대로만 보고 지금 캐비너 씨가 다시 연임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의 그 기조가 흘러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을 때 이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됐었던 건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왜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못 미치냐라고 고개를 갸웃갸웃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그게 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저 멀리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일단 금리 인하가 당분간 안 될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다 보니까 미국 경기라도 조금 더 탄탄해진다면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된다는 얘기겠죠. 케빈 허씨도 이제는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미국 경기가 조금 더 탄탄함을 가져갈 수 있는지 경제 지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농업 고용지수 전에 힌트를 하나 더 얻어볼 수 있는 경제 지표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이라고 쉬는 날에 밤에 또 무언가가 발표가 네. 되는데 이것도 사실 미국 안에서는 서비스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래는 되게 중요한 지표인 네. 거잖아요. 뭐 시장의 영향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서비스업 경기 지표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꽤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일단 NFP 우리가 그러니까 논판 페이롤 뭐 비농업 고용 지표에 대한 그 전초전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비제조업의 또 그 PMI가 발표가 되는 만큼 네. 여러분들이 이건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가 비농업 고용 지표랑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상황을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발표되는 이 서비스업 경기 지표도 좀 충분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먼저 보면은 50포인트 근처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확장이나 혹은 수축의 그 경계 정도인데 네. 그래서 강세를 먼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면 만약에 52 이상이 발표가 됐다. 그럼 소비와 그리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럼 리스크도 우리가 금요일을 봤을 때 이 지표를 체크를 했을 때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약세 우리가 만약에 50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뭐 경기 둔화의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리스크라든지 이런 압박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내일 발표되는 우리가 서비스업 지표가 그래도 금요일날 발표되는 NFP의 힌트를 어느 정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했고 뭐 케빈 씨가 뭐 들어오고 나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가 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 파월이 물러나도 연준 이사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조들 그러니까 지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화요일 밤에 서비스업 PMI가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부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이 경제 지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사실 나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단 네. 말이죠. 이게 같이 리스크 온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따라가길 바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가 꺾이면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왔으면 좋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가는 거면은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는 게 그러니까 더 좋은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실시간 차트를 뭐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은 네. 뭐 지금 나스닥
차트를 먼저 봤을 때 현재 선물 차트를 보더라도 고점이 계속해서 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증시가 올라가면은 뭐 비트코인에 대한 뭐 당연히 우리가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주식이 무너져야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원하려면 결국에 전쟁이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근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보면은 뭐 비트코인 반짝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을 오시는 걸 봤을 텐데 결국에 시장이 사이클도 사이클인데 결국에 이렇게 돈이 풀려나는 그러니까 뭐 돈이 풀려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증시들이 상승을 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 이때가 사실 비트코인한테도 조금 더 좋은 상황인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오를 때도 뭐 비트코인도 그나마 우리 낙수 효과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그래도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까지도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뭐 비트코인은 그때 당시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 흐름을 같이 이어받아서 그래도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증시가 무너져야 비트코인이 올라오지 않을까 뭐 증시가 안 가야 비트코인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현재 사이클 자체가 뭐 주식이 조금 더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무너지면은 좋죠. 무너지면 좋은데 그땐 비트코인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도 우리가 단언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은 나스닥이 계속해서 가주는 걸 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좀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 현상이 이어지는 게 더 우리 시장에도 나을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간다면 물론 가장 기분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약간 놀부심보 아닌 놀부심보를 가져가면 나중에 또 호되게 당하기도 하죠. 다 같이 가자라는 마음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세심하게 실시간 차트도 같이 보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정보 방안을 들어오셔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이레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또 실전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지표 활용법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있는 걸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일목균형표.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얘기를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 지표는 뭐 우리가 뭐 주가를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한 화면으로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목균형표는 보통 이치모쿠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한 번에 균형을 보는 차트. 그러니까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의 이름. 그래서 일본에서 개발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추세랑 지지 그리고 저항과 모멘텀이 합쳐진 지표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치모쿠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운 그리고 음운이라고 부르는 이 클라우드 구름 신호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PA랑 어떻게 결합해서 실전에서 활용을 해볼지 이런 것들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별 지표를 좀 한 번에 하나하나씩 배웠죠. 그래서 이번에 7번째에서는 이치모쿠를 한 화면의 추세 그리고 지지, 우리가 저항 그리고 모멘텀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종합 지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저도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 막 복잡해 보여요. 선도 많고 이런 식으로 구름들도 많고, 근데 핵심만 알면은 정말 그래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의 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환선,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 보통 기간은 9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은 우리가 중기 모멘텀 26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행 스팬 ANP 클라우드, 그러니까 미래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운, 음운 같은 경우. 그래서 후행 스팬, 현재 가격을 26기간 동안 과거에 표시를 하는 거고, 추세의 강도를 확인하는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할 거는 당장은 일단 이 5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더 들어가서 뭐 다른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표라는 거는 원래 좀 쉽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5개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차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파란 선이 보통 우리가 전환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보면은 전환선은 단기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단기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선, 전환선. 전환선 위에 차트가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단기 모멘텀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파란 선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 선이 기준선, 앞에서도 보면 기준선이 중기 모멘텀 26일 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뭐 한 달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평균 대비해서는 가격이 위에서 놀고 있구나, 상승 추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 이것도 저는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격을 26기간, 그러니까 과거에 표시를 하는 거죠. 추세 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후행 스팬,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이게 위에 있다 혹은 아래에 있다, 이걸 기준으로 지금 이 추세가 강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3개 정도를 보시고, 지금 이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이 우리가 구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클라우드, 그래서 이 양운인 상태에서는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구나, 근데 지금 이 음운, 이 구름보다도 아래에 있게 되면은 보통 하락 추세에 있구나, 이렇게 보통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5가지 우리가 이제 종합 신호를 봤을 때 핵심 신호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구름대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가격이 구름대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 우리가 매도 추세를, 그러니까 하락 추세, 매도 셋업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구름대를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강한 추세 전환의 신호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 이건 우리가 배웠던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 신호. 근데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그러니까 아래로 돌파하게 되면은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매도 신호로 또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트위스트, 그러니까 A와 B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도 전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후행 스팬이 가격 위에 있다 그러면은 강한 상승 추세 정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들, 여러분들이 뭐 선 색깔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 선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전환선이 파란 선, 그리고 기준선이 빨간 선. 근데 이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전환선이 교차하는 지점 여기, 그리고 이런 구간들, 여기가 데드크로스라고 봤을 때 보통 이런 기준선 전환선이 교차가 됐을 때 가격 변동성이 꽤 강하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실 때는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환선과 기준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 클라우드 트위스트를 이야기를 드리면은 보통 이런 구간들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 구름대도 이렇게 점점 좁아드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 보통 추세 전환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추세 파악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구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수렴이 되면서 전환이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보통 추세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사용하면서 거래를 하실 때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 구름대가 조금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추세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후행 스팬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26일 기간 대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변화가 되는지 추세가 강한지 이런 모멘텀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지표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표만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신호든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만 맹신하게 되면은.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우리가 추세 전환, 그리고 꼬리 캔들들,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롱포지션이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매수 그리고 이런 걸 잡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단, 그러니까 구름대 상단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베어리시 인걸핑, 그러니까 하락, 우리가 이 캔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직전 캔들을 크게 잡아 먹었을 때, 근데 여기서 RSI나 다른 것들을 봤을 때 다이버넌스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도를 잡거나 우리가 숏포지션 진입을 해보던가. 근데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 트위스트라고 했을 때 추세가 변경되는 구간, 그러니까 구름이 바뀌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겹치고, 그리고 차트에 빈 공간이 보인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반전이 나올 확률이 꽤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에서 오더블럭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추세 지속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거래하셨으면 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행 스팬에 넘어갔을 때 여기서도 보통 저항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얘보다 더 높게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 구름대가 바뀌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후행 스팬보다도 위에 있지만 강하네 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무작정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구름대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잡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수익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트위스트가 나오고 그리고 후행 스팬 아래에서도 놀고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냐? 이렇게 되돌림이 오고 구름대 상단일 때, 이 앞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상단에서 저항이 나왔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 베어리시 인걸핑이 나왔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고, 내가 근데 만약에 나는 매수를 했다, 현물 매수를 했으면은 이 자리가 충분히 매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구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지표만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신다면은 매매할 때 우리가 성공률은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치모쿠,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를 사용할 때 실전에서 주의점을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지표는 사실 정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정말 복잡하고 정신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처음에 너무 많은 선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추세가 변경되는, 그냥 구름이 바뀌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만 처음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거래를 할 때 참고할 정도로는. 그래서 횡보 시장에서는 우리 구름대가 자주 바뀌니까 여기서 거짓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표는 횡보할 때 사용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세가 강한 시장이거나 이럴 때 하는 게 좋지, 횡보 시장에서는 모든 지표들이 뭐 정말 민감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설정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 9일, 26일, 52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을 거래할 때, 난 코인 거래할 때 쓸 거야 라고 하시면은 20, 60, 120 등으로 조정은 가능한데, 결국에 지표들은 우리가 어느 선을 설정을 하냐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그런 데서 집단지성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후행 스팬은 과거의 가격과 비교함으로 우리가 차트 끝부분이 비어 보여요. 그러니까 가다가 선이 이렇게 뚝 끊기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를 선행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정상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주의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일목균형표 같은 지표들을 한번 설명드리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어렵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정보방에서는 뭐 지표들 그리고 교육 자료들 계속해서 제가 만들어서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매매할 때 어떤 지표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매매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일목균형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차트가 뭐 저렇게 복잡해 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적응이 되고 나면 이만큼 추세 파악을 하기에 간단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활용 기간을 거쳐야지만 내 것이 되는 법이니까요.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이 활용하는 기간들 충분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을 설정해놓고 활용할 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라가는 코인들을 잡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의 지난번 히든 코인도 그 사이에 또 한 번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니까요. 이것부터 만나보고 오늘의 새로운 히든 코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한 번 확실하게 전문가님의 그 모양처럼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히든 코인은 아반티스였습니다. 아반티스도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에 피보나치를 배우면서도 이 구간이 충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정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반티스 같은 경우가 딱 그대로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였죠. 여기서 바로 조정이 나와주고. 그래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랑 차트를 봤을 때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중이었고, 저점을 만든 이후에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대로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로만 매매를 해도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4월 달에만 해도 우리가 뭐 블러로 60% 수익이 나기도 했고, 지금 아반티스로 또 한 번 20% 수익을 냈는데, 5월 달은 우리가 좀 어떤 코인으로 수익을 내면 좋을지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차트 구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큰 차트 기준에서 보면은 얘도 하락 추세 이후에 결국에 여기서 잠잠하게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한 번씩 찔러주면서 결국 위에 있는 매도 물량까지도 지금 잡아먹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20% 이상은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5월달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뭐 알트코인들도 잘 올라오고 있고, 지금 얘도 흐름을 받아준다라고만 하면은 이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먹어줄 수가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히든 코인도 지금 정보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히든 코인들도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들어오셔서 히든 코인 알아가시고 또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히든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또 20%의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었죠. 전문가님의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은 한바구음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동안에는 급등코인 중에 하나인 블러까지도 잡아내신 분이 우리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전문가님이 딱 그려놓는 그 모습대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의 히든코인도 여러분이 꼭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윗꼬리 크게 달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다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올라갈 일만 남은 만큼 확실한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